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진동 끝에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합의가 뒤집히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면서 또 다른 협상은 없다고 못 받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설득에 나서면서 청와대도 설득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행선만 달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해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공연되는 연극 먼키 열전 초대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유호정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새마을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씨.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예, 7시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유족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늘 저녁에 전체 가족 회의를 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요.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 몫으로 돼 있는 특검 추천위원 4자리를 모두 주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네.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번 사건을 조류독감이나 교통사고에 비유한 새누리당을 믿고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 여당에서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따 한 7시쯤에요. 유가족 전체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밤에 자정 1분 남겨놓고 이제 공고가 됐는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방탄국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뒤 자정 직전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방탄 국회라고 주장을 했고요. 임시국회 요구서를 철회한 다음에 25일경에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말까지 국회를 열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병호 의원은요.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어차피 국회가 열려도 정부에서 체포 동의안을 내게 된다면 새정치연합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구속을 막을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제 각각 철도 해운 비리 그리고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해서요.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한마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만약에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에 대한 신문이나 구속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되는 것이라서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끼워넣기 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 새정치연합은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은요. 자당 의원들이 검찰 조사에 그동안 충실히 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하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소식인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재청구를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은 남모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요. 일단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육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는 어제 그러니까 19일 날 은폐 축소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피성 신청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고요. 또 법원이 이것을 바로 기각한 것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육군 총장이요. 반인권 엽기 행위가 지속되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 네. 아주 초강경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엽기적인 가혹행위나 성추행 등 정말 믿기 어려운,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유한 총장은 오늘 육군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영 내에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 문화 혁신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병영 폭력은 이적 행위와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주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문정 창원지검 검사가요. 오늘 오후에 그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훈령을 위반했다면서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임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연 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정식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의 내부 지침을 인용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끝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서도 시끄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 뉴스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까지 양방면이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문호 모두 양방면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강변문호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강건도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 입니다. 잠실 철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지금 마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잠실 철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는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인기 여배우 송혜교 씨. 송혜교 씨의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예가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탈루한 세금만 25억 원이 넘고요. 게다가 수십억 원대의 세금 탈루를 한 그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돼서 혜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탈세와 세금 탈루 문제 어떤 허점이 있는지 알아보죠.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혜교 씨가 수십억 원대의 세금 탈루를 했다고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문제는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척출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송혜교 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을 소득 올려서 필요 경비로 67억을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59억 정도, 그러니까 총 54억 정도가 영수증이 전혀 없이 비용을 인정을 했고, 짱구리 기장이 해서 총 25억 정도의 본래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 포함해서 한 31억을 고지를 했고, 또 2008년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감사원이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2008년도 분이 한 7억 정도 돼서 합쳐서 한 38억을 이번에 납부를 했고, 그리고 2007년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가재적 시효가 지나서 감사원 감사 시기에 부가재적 시효가 지나서 고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납부를 드릴게 하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세무당국에 이 과세 신고를 할 때 과소 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줄여서 신고했다는 겁니까? 과소 신고를 했죠. 그렇게 비용을 부풀려서 신고를 했는데 영수증이 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54억 정도가 영수증이 전혀 없이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적이고 이제 사기적이고 좀 충격적인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영수증이 전혀 없는데 54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그리고 여비고통 명목으로 59억을 신고 비용을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92%인 54억이 영수증이 전혀 없다. 이것은 다른 사안하고 좀 틀리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네. 송혜교 씨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세무 대리인이 한 것이고, 자신들은 알았다고 합니까? 세무 대리인이 했고, 이제 몰라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몰랐다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하기가 상식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송혜교 씨가 이제 아직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세금 신고나 이런 거를, 우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이 이런 조금 비상식적인 비용 부풀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회계법인 지금 보면은 세무대리인하고 세무대리인 밑에 사무장이 세무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공식 입장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짱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짱구 기장을 유치하면 돈을 우리가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대리인이나 무슨 다른 이제 일 봐주시는 분들이 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모면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저 세금 문제는 이제 추가로 납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추징을 당했죠. 예. 네, 그 되는데 뭐 고의적인 뭐 포탈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감사에서 드러났던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세무사를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했다고 이제 세무공무원이 이제 징계를 받았고 세무공무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계년도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우리의 탈취 사실이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간 그러니까 총 5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를 들면은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백하게 이번에는 좀 잘못한 게 이제 드러난 것 같고 우리가 납세자들이 사실 세무대리인이 한 것 자체가 자기가 몰랐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건 납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납세자가 도덕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잘 아시고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이 이제 원래 복잡하고 특히 사업자 관련된 세금들이 네. 굉장히 조금 납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좀 인적 용역이고 해서 실제로 수입을 올리는데 드는 이제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수익금의 거의 전체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최고 세율에 해당돼서 과세 대상이 되겠죠. 네, 과세 대상이 되고 이제 그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자기 추가로 올리는 소득의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탈세 심리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분들이 다 성실하게 신고하면은 나도 신고할 텐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많은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있고 네. 세무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이제 무변을 해주고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뇌물을 주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금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러한 이제 납세 문화하에서 네. 성실하게 이제 납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대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고액 소득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다. 그게 아주 관행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덕성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우리가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발됐을 때 아주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죠. 외국에서는 그렇고. 예, 예금에 세금 안 낼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적발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추징에서 납부하면 그만이에요? 예, 납부하면 그만이고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명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무공무원한테 돈을 줘서 그걸 이제 피해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하경제 비율이 우리나라가 GDP의 25% 정도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하고 비슷하게 가장 우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100명이 예를 들면 소득을 창출했다 그러면 25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실하게 안 내는데 왜 내만 내느냐.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실 납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오히려 이렇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또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특히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세금이 가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선진국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은 네. 세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들 만날 필요도 없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공무원들한테 개심죄로 걸리거나 예.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세법대로 우리가 세금을 냈다 그래도 복잡한 세법과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안 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내가 파산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부자들이 사업자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덕성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보면은 국세청이 그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도덕성이 낮은 거죠, 뭐.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하여튼 이제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법에 정한 대로 잘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외형을 좀 누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뭐 10억인데 5억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금 수입 업종에서 그런 거고 네.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대기업들하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누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이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그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모범 납세자 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세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성실하게 세금을 내서 내서 국세청에서 이제 상을 주고 그 상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2년간 세무조사는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네요. 예, 혜택은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연예인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어서 국세청이 이제 자기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줄을 세우고 이용했던 측면이 있죠. 예, 국세청이 이제 이렇게 모범 납세자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연예인 입장에서는 각각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송영효 씨 같은 경우가 이제 2009년에 이제 모범 납세상을 받고 난 이후에 비용을 그 전에보다 굉장히 크게 부풀렸습니다. 예. 2년 동안? 예, 한 3년 정도에 우리가 모범 납세상을 이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비용이 총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한 41% 정도를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2009년 이후에는 한 49%, 48%에서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부풀림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예, 성실하게 납부해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K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상반되는 의견을 주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479번님께서는요. 더 이상의 합의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093번님께서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답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시사 주간지 추첨을 통해서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여야의 세월호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모습을 받고 있고요. 재합의안 추인을 못한 야당에서는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아직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드는 형국이군요. 네,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 여야 합의안을 추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했죠. 네, 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신 분도 있으셨나요? 반발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우리 1차적으로 합의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문을 깨지 않았습니까? 네. 파기했는데 다시 이제 어렵사리 정말 그 합의문을 또 작성을 했는데 우리 그 여당이 너무 많이 양보해 준 거 아니냐, 우리가 네.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거 아니냐, 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워낙 산적해 있는 그 민생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 사실 양보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당내 반발은 꽤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근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 반대하고요.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가족회의 안 열린 것 같죠? 예. 한 7시부터 하나요? 네, 시간은 제가 7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여당 쪽에서도 좀 설득을 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뭐 일단은 그 야당 쪽에서 예. 이제 유가족 분들하고 계속 그 협의를 해왔죠.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이번에 그 합의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협상 또는 그 합의 과정이 굉장히 좀 잘못된 구조였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은 애당초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어도 이것을 유가족분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지금 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야 간에 합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양당 의총에서 추인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특별법을 그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인데 네.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합의문을 다시 유가족한테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앞으로도 여야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걸림돌이 많은 것이죠. 네.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당과 협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예,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야당이 이제 유가족 측하고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저희도 줄기차게 많이 만나왔죠. 세월호 우리가 특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또 팽목항에도 갔다 오고. 근데 팽목항에 가셨는데 네. 전에 그 유가족 대변인을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더니 네. 자기들은 그 여당 얼굴 좀 보자. 네. 저 여야하고 같이 3자 대면 좀 하자. 네. 이런 여러 수도 없이 요구를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시 후에 이제 다른 최고위원 한 분 새누리당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실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했더군요. 18일, 19일에. 만나셨죠. 또 앞으로도 만날 예정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은 설득 작업에 여당에서는 안 나서고 있는 겁니까? 그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만났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예.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거의 야당하고 얘기를 많이 해오셨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네. 이런 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여당이 좀 더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유가족분들이 바라는 만큼의 네. 그런 소통을 못 해왔다는 건 저희도 물론 인정을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하지만 우리는 또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유가족분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이주영 장관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 당에서 장관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팽목항에 계시니까 지금 이 서울의 대처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네. 좀 단식하시는 분이나 거기 좀 농성들을 하는 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다양한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유가족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과연 어느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남아 있어요. 네. 야당 측에서는 말이죠.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좀 나서서 네. 그 단식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을 좀 만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나실 수는 있겠죠. 네.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듯한 지금 모습이에요. 야당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문을 만들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알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라.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당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여야 간에 또 유족 사이에 이 불신이 너무나 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쪽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거나라고 하면 그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이나 유가족 측의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면 그 혹시나 또 그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고 이 양자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불신을 좀 해소하면 시간도 정력도 돈도 굉장히 낭비가 안 될 텐데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이 불신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정치화 선언을 하거나 비정치적인 인물들로 아주 진상위원회를 꾸리거나 대폭적인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없나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상설 특검법이 생긴 겁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래서
여당 몫이 2명이고요. 네. 특검 추천위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여당 몫이 2명이고 야당 몫이 2명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지명할 때는 여당 쪽에 가까운 인사를 지명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진 않죠.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 현직 검사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해서 결국 이제 임명이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중립적인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는 것이죠, 국회 내에서. 네, 그걸 이제 서로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불신하고 모두 지금 야당 몫이나 유가족 몫으로 해달라 이런 지금 그렇죠.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특별검사가 지녀야 될 중립성을 그야말로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천돼 가지고 임명된 특별검사라고 한다면은 중립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일반적인 국민의 그 상선에서 판단해 봤을 때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해결책을 빨리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족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유가족들 가족회의가 진행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분들 총회가 있어서 그 총회 안건 관련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벌써? 아닙니다. 안건을 준비하는. 안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여야가 협상한 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어떤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이후에 가족분들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장시간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 말이죠. 우선 이 합의안, 재합의안이라고 그러는데, 재합의안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답을 내놔야 할 입장이거든요, 지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유가족들 설득한다고. 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좀 와 있거나 그렇습니까? 예, 오늘 낮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한 5-6분의 의원님이 와서 계셨고요. 아까 임원분들과 짧은 공개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말씀만 교환하고 말았군요. 박영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사정들을 설명을 하셨고, 가족분들은 그 협상안이 갖고 있는 문제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그런 의견들을 교환을 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도 이후에 총회에서 논의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 재협의안을 유가족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이후의 사태를 저희들에게 여쭤보시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어제 저희 가족분들은 국회에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어제 여야 합의안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어제 협상안이 안건 올라가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건은 안 올라간다고요? 협상안이? 예. 그 문제에는 논의를 안 한다고요? 어제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안건 준비 회의에서는 어제 안은 안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안에 대한 의사
또 따로 나올 게 없겠네요. 어제 그것으로. 물론 그러나 그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통일하는 것은 오신 가족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즉석에서 안건들이 올라가고 또 안건들이 수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회의장 부근에 있습니다. 회의장 부근에 계속 같이 계시는군요.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당 측, 그러니까 새누리당 측에서도 혹시 설득이라고 할까? 하기 위해서 접촉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상당히 재밌는 게 새누리당 쪽이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겠다라거나 또는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재호 의원이 야당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질타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도 나서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어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점이 좀 새누리당에게 저희 가족분들이 많이 서운해하는 점들입니다. 네. 그렇지라도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여당에서는 직접 설득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거기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있고, 김무성 대표도 18일, 19일 만났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오늘 아마 전혀, 이렇게, 접촉이 없다고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 좀 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그동안 거의 접촉이 없다가, 김무성 대표와의 두 번과의 그 접촉이 상당히 오랜만에 있었던 그런 접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어제 입장을 딱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협의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를 탄생시켜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바로 특별검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것에 버금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미처 고민을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하여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서 특별검사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상설특검 제도를 이용하자 거기까지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모양인데 그런데 그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족들이 그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됨으로써 애초부터 여당과 야당은 논의의 틀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을 이용해서 부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논의 중심이, 여야 간의 논의 중심은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고 뽑느냐,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또 유족하고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서로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도대체 여당에서 추천하는 인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이런 불신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야당 측도 좀 비슷하고요. 여당에서는 또 만일에 야당 쪽에 가까운 인사가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그것도 또 편파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불신을 없애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측에서 모두 다 승인을 할 만한 그런 길을 찾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당의 경우에는 현재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의 틀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선출되는 특검이 전체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비판과 비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얘기시죠? 네. 네. 그런 얘기들 지금 가족분들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죠.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GA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힌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 정치권이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드린 질문인데요. 역시 상반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2244번님께서는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법과 질서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반면에 3970번님께서는 재협상해야 합니다. 왜 유가족들을 2번 울리십니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